아라키 후미오 40대 중반에 일본에서 나고 잘난 남성 예언가. 그는 본인의 예언가 친하기라는 지록자 부르면서도 불가사의한 꿈과 환영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꾸준히 글로 남겨왔다. 일본 내 소수의 열성 추종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그의 예언 기록을 공유하면서 서서히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아라키 후미오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예언을 개고 쏟아냈다. 그는 2025년에 한국 부근 미래 운세 그리고 자신이 꿈에서 본 신점의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풀어놓았다. 그 예언 중 1심은 한국의 두 정치 지도자 윤석열과 이재명 중 한 명이 반드시 감옥에 갈 것이며 다른 한 명은 기온이 크게 뻗어나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세간에 처음 전해졌을 때 아라키 후미오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 어렵다고만 말했을 뿐 누가 감옥에 가고 누가 됐건 혹은 상징적 권력을 쥐게 되는지는 여막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천기를 누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신점 예언을 접한 이들은 곧바로 발칵 뒤집혔다. 이미 한국 사내에서는 두 정치인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의 감옥이 실제 수간인 혹은 상징적인 수간인 또는 누가 빛나는 무대 위로 올라설 것인지를 놓고 무수한 추측을 쏟아냈다. 게다가 아라키 후미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을 뒤덮고 있던 외부의 강력한 기운에 관한 장문의 예언을 덧붙였다. 그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이 아닌 타국의 영향력이 한국을 서서히 잠시왔으며 2024년에 그 내부 기운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자 한련의 활약으로 인해 그 기운이 누그러지고 한국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지 흐름을 발판 삼아 한국은 크게 성공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지도자가 과연 윤석인 이재명일지 혹은 또 다른 인물인지조차 그가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키 후미오의 소위 2025년 한국 예언은 그가 한동안 묵혀두었던 노트와 꿈 일지를 정리하여 한 번에 쏟아낸 것에 가깝다. 그는 한 온라인 방송에서 자신이 본 환상과 신점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제 아라키 후미오가 남긴 2025년 예언의 핵심 구절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려 한다. 그가 말한 핵심 비전은 바로 감옥과 빛나는 무대 두 개의 상반된 운명이다. 그는 꿈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한다. 하나는 어둡고 차가운 감옥의 한켠에 움츠리고 있었다. 철창 너머로 들어오는 신기한 빛, 숨죽인 진잔담, 그리고 무언가를 흉내하는 듯한 눈빛이 감도았다. 다른 하나는 멀리 떨어진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눈부신 조명 안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고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다. 두 그림자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리되었지만 정작 그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윤석열과 이재명의 형상이 번갈아 적쳐 보였다고 한다. 마치 한 몸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그가 말한 것은 단 하나의 확신이다. 이 둘 중 한 명은 억압단한 운명에 빠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전에 없던 기운을 발산하며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름을 직접 밝히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천지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며 그는 오직 장면과 상징만을 전할 뿐 해석은 듣는 이의 몫으로 남겼다. 특히 이 예언은 감옥에 간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인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치사에서 실제로 지도자들이 구속되거나 법적 위기를 겪은 사례가 잦았기에 단순한 공삼으로 치부할 수 없는 현실성이 있었다. 또한 무대 위 인물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유명세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인물이 국가의 중심 무대, 즉 상징적 권위 혹은 실질적 대권을 거머쥘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그리고 이 감옥의 의미에 대해 아라키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내가 본 감옥은 단지 철창과 벽돌로 구성된 물리적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환상 속의 감옥이 너무도 생생했다고 회고했다.
쇠천살 너머로 퍼지는 음습한 공기, 억압된 공간의 무게감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매우 실제적인 느낌을 주었다. 따라서 그는 실제 법적 구속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반대로 그에 준하는 수준의 사회적 제약이나 정치적 고립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애매모호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해석과 추측을 낳았다. 누가 어간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누가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오를 것인가? 그의 말 한 줄이 곧 커다란 정치적 상징이 되어 날카롭게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아라키 후미오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한 인물의 지온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장면을 반복해서 꿈속에서 보았다고 했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 지온의 확장성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그 인물은 현재의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야당의 대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아직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꿈속에서 그는 붉은 빛의 아우라를 머금은 채 무대 위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빛은 처음에는 신비한 색조로 퍼져나가다가 점점 스포트라이트처럼 반해졌고 마침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감탄사를 터뜨렸으며 일부는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그 무대는 정치적 무대일 수도 사회적 대변환의 현장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별표 그 무대가 높고 넓다 별표는 점이었다. 아라키는 이 장면이 단순히 국내의 권력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적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2025년 만에서 2026년 초로 이어지는 시점. 그의 인물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인물로 자리 잡는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곧 정책이 되고 곧 부군의 현반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윤석열이라면 그는 재차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며 만약 이재명이라면 그는 정치적 전성기를 맞이하며 국가적 방향을 바꿔놓는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라키는 분명히 말했다. 두 사람 중 하나는 추락하고 다른 하나는 떠오른다. 감옥과 무대라는 상징이 다시 한번 반복되며 극명한 운명의 교차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인물은 깊은 어둠에 갇히고 다른 인물은 대진의 박수를 받으며 빛나는 위치에 선다. 그것이 바로 2025년 예언의 핵심 장면이다. 아라키는 이 장면을 설명할 때마다 이름은 철저히 감췄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이 넘어서는 선을 건드리는 것이다라며 첨기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외부의 지운, 그리고 그를 꺾는 지도자. 아라키가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바로 한국을 덮친 외부의 에너지였다. 그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한국에는 이질적인 기온이 조금씩 스며들었고 2024년에 이르러서는 그 에너지가 절정에 다다랐다고 한다. 그 기온은 단순한 외세의 압력만이 아닌 문화, 경제, 정신 모든 차원에서 침투해 한국을 한국 같지 않게 만들었다. 그는 꿈속에서 본 한국이 익숙하지만 낯설었으며 사람들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딘가 방향을 잃은 듯 보였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2025년 그 모든 흐름이 변한다.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등장하여 그 외부 기온을 정면으로 맞서고 마침내 그것을 잠재운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회복의 신호탄이다. 아라키는 말한다. 그 기온을 꺾은 인물은 단순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다. 내가 본 꿈속의 한반도는 분명 우리 땅인데도 낯설기 그지없었다. 사망에서 정체불명의 언어가 들려왔고 익숙하지 않은 군복을 입은 자들이 거리를 지나갔다. 낯선 자본과 예국의 문화적 흐름이 곳곳을 파고들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잔잔한 물결처럼 보였다. 하지만 해가 바뀔수록 점점 그 파장은 커졌고 2024년 무렵
마침내 거대한 파도가 한반도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다. 꿈속에서 사람들은 거리를 떠났고 계신 무잔한 담력들이 텅 빈 도심을 지나갔다. 인면의 집단, 외국 자본, 이해관계자들이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흐릿한 장면들이 이어졌다. 누군가 탄핵을 당하는 듯한 암시, 혹은 국가 질서가 붕괴되는 혼란 속에서 울부짖음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사내 전체가 극심한 위기에 빠진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이 장면에서 한국의 기온이 거의 완전히 짓눌렸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한국이 한국답지 않은 순간. 그러나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바꾸는 한순간이 찾아왔다. 2025년. 전환은 아주 갑작스러웠고 그 변화는 상징적으로나 실제로나 폭발적이었다. 마치 오래 막혀있던 대수구가 한꺼번에 뚫리는 듯한 반열한 흐름. 그 흐름의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지도자가 서 있었다. 그는 강한 카리스마로 대중을 이끌었고 정계와 재계를 동시에 움직이며 이반의 기온이 한반도를 잠식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꿈속에서 군중들은 그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울림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들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반사와 충성의 외침이었다. 그 지도자는 때로는 단단한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굳은 얼굴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등장한 순간부터 한국은 다시 중심축에 올라섰고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한 기운을 품고 도약하기 시작했다. 아라키 훈리오는 이 장면이 단순한 예언이 아닌 2025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왔다. 그 지도자는 윤석열일 수도 이재명일 수도 있다.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하다. 그는 한국의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며 수많은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아 2025년에 마침내 외부 기온을 꺾고 한국 고유의 지백을 되살리는 인물이다. 꿈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 한반도 위로 강렬하고도 뜨거운 빛이 튀어올랐다. 그 빛은 더 이상 외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눌렸던 한국 고유의 정신과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결론적으로 아라키 훈리오가 말한 2025년의 예언은 다음과 같이 의미된다. 감옥에 갇힌 자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자의 운명적 대비, 그리고 외부 기온의 이자는 한국의 제도야.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그림이다. 아라키 훈리오가 남긴 두 개의 핵심 예언. 감옥에 갇힌 자와 빛나는 무대의 선자. 그리고 외부의 기운과 그것을 꺾는 지도자. 이 두 예언은 처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남긴 이 길고도 정교한 예언은 겉으로는 판타지 소설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현실과 겹쳐보면 묘한 설득력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진다. 2024년 총선을 비롯해 이어지는 정치적 소용돌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법적 리스크는 그의 예언을 더욱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사람들은 감옥이라는 표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그것을 단순한 형사적 구속으로 보지만 또 다른 이들은 사회적 내장, 정치적 고립, 혹은 심리적 붕괴까지 아우르는 상징으로 해석한다. 한편 무대 위의 인물에 대해서는 그가 대권에 재도전하거나 완전히 복권된 정치인으로 돌아오는 시나리오가 자주 거론된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나 구속 리스크를 극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되찾는다면 그는 다시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고
지지층을 더욱 결집해 정치적 입지를 붙이게 된다면 그 역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다. 아라키는 누가 감옥이며 누가 무대 위 인물인지는 내다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끝없는 추측과 해석에 빠져들었다. 외부의 기운, 그리고 대전환의 순간. 외부 기운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하다. 어떤 이는 특정 국가의 간섭으로 보고 또 어떤 이는 복합적인 국제 세력 혹은 글로벌 자본의 압력으로 본다. 중요한 점은 이 외부 기운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2024년, 2025년 현재 한국이 처한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자연스럽게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라키는 이 기온이 2024년에 정점을 찍는다고 했으며 그 시점에서 한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정보했다.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자 그 모든 기온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부군을 되살리는 한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2025년 한국은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폭발시킬 기회를 맞이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지도자가 존재한다. 지금의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혹은 아직 무대에 오르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된다네. 마지막 메시지. 아라키 후미오의 예언은 경고이자 희망이다. 그는 감옥에 갇힌 자와 국가를 일으킨 자의 운명적 대리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한국은 외부의 기온을 이겨내고 자신의 기백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예언이 완전히 실현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2025년의 한국은 그 어느 해보다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한국의 기운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점점 격화되고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 경제 갈등은 동북아 전체의 균형에 직접적인 파장을 주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아라키 후미오가 말한 예부 세력의 집중적 간섭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는 2024년이 외부 기운의 절전이며 2025년은 반전의 해가 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오히려 지금의 국제 정세와 맞물리며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산속 감옥과 무대의 구체적인 묘사. 그는 일본의 한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본 한산속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내가 본 감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곳은 철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희미한 한 줄기 빛만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안에 앉아있던 인물은 머리를 숙이고 정적 속에 앉아 있었고 야면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묵묵히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려 했지만 무언가 강한 힘이 내 입을 틀어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천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처럼 장면이 전환되자 이번엔 거대한 광전이 펼쳐졌다. 산안에서 환호성이 울리고 누군가는 국기를 흔들며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그 무대에 선 인물은 분명 주인공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강렬한 빛이 그를 감쌌고 사람들은 말없이 그에게 내달렸다. 우리를 구원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인물 주변에는 기자들이 모여들고 축하 행사인지 국가적 발표인지 모를 혼란 속에서 그는 중심에 서 있었다. 외부 기온의 실체 안개처럼 스며든 것들. 그는 방송에서 외부 기온에 대한 묘사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한반도를 감쌌다.
그 기운은 국회, 청와대, 대기업, 언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 조직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인의 의지보다 더 강한 자본, 그리고 조직력을 가진 듯 보였다. 2024년 말, 이 외부 세력들은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거리는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엔 무기력과 체면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이국적인 독장을 한 인물이 도시를 순찰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한국은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닌 나라처럼 보였다. 2025년 초, 반전의 선악. 하지만 이 어두운 흐름은 2025년 초, 극적인 전환에 맞는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무대 뒤에 있던 누군가가 재등장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단 하나 확실한 건 그의 카리스마가 나라 전체를 휘감았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이해관계자들과 예국 세력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어떤 것은 설득하고 어떤 것은 단호히 정리했다. 그의 움직임 이후 2024년에 절정을 찍었던 외부 세력의 기세는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반도는 다시 자기 이름을 되찾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마치 마지막 전투가 끝난 뒤처럼 한순간에 안개는 걷히고 어둠은 물러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우리를 지켜낸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압도적인 권위를 손에 쥔 채 새로운 시대의 선진으로 떠올랐다. 아라키 후미오는 말한다. 2025년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다시 설 것이다. 경제의 제도화, 기술의 진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반언권 강화까지 과거의 어떤 시기보다도 강한 에너지가 흐를 것이다. 그는 더 이상의 예언은 없다고 말했다. 충분한 메시지를 이미 전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인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다. 다만 언젠가 다시 신점이 떠오른다면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이나 방송을 통해 알리겠다고 했다. 결말을 향한 수많은 가설. 현실적으로 2025년은 한국 정치에 있어 극도로 민감한 해다. 총선, 권력 재편, 누적된 갈등의 분출 가능성, 그 모든 것이 겹쳐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정말 조 지도자 중 한 명은 감옥에 갈 만큼의 파국을 맞을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한 명은 어떻게 그렇게 극적인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 감옥과 무대, 몰락과 영광. 이 두 단어는 마치 한편의 서사시처럼 한국 사회를 향해 강한 상징을 던지고 있다. 외부 기온의 정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해석은 제각각이다. 그러나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2024년과 2025년 한국은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예언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이다. 아라키 후미오는 말했다. 예언은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잔치일 뿐이다. 그가 본 감옥과 무대, 국기와 연단, 혼돈 속에서 탄생한 리더의 얼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누가 감옥에 가게 될 것인가? 누가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설 것인가? 그리고 그 주인공은 윤석열일까? 이재명일까? 아니면 아직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일까?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답할 것이다. 마지막 메시지.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라키 후미오의 예언은 거대한 질문을 남긴 채 우리 앞에 놓였다. 역사는 당신들의 선택으로 쓰여질 것이다. 이제 그 결말을 정하는 것은 한국인 여러분의 몫이다.